자, 퍼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산불이 너무너무 심하죠. 좀 비라도 좀 많이 와서 좀 산불이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매일매일 굴려야 됩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매일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진문자가 가죠. 정진문자 필사하시고 감사노트 3개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하니까 똑같은 거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죠. 똑같은 거 써도 됩니다. 똑같은 거를 자기가 쓰다가 보면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뭐 우리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감사 속에서 살거든요. 감사 속에서 삽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지구에 이 기압이 이렇게 알맞게 유지가 안 되면 기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됩니다. 기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렇게 하면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인연과 조건이 아주 미묘하게 잘 맞춰져 있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뭐 다 쓸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 감사 노트를 자기의 입장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매일매일 굴리면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은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루틴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 힘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공부를 하는데 또 다른 일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 많은 일들에 이것이 아주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것들을 잘 헤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선 지원이가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데, 지원이가 22살인가?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을 가꾸면서 한 해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냥 냅다 밥 먹고 똥 싸고 일하러 가고 밥 먹고 똥 싸고 이래가지고 나이를 또 한 살 펑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몸과 마음을 꾸준히 가꾸어 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대에서 시작한 사람, 20대 시작한 사람, 40대 시작한 사람, 50대 시작한 사람 이렇게 쭉 가면은 벌써 50 지나면은 이미 상당히 좀 달라져 있죠, 사람들이요. 50, 60, 70, 80 이렇게 가면요. 그래서 꼭 몸과 마음을 가꾸면서 나이를 먹어야 된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한다라는 공부를 제일 처음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를 두 개를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진짜는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가짜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금반지와 구리반지, 금반지와 도금반지 이러면 금반지는 진짜라고 하고 도금반지는 가짜라고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금반지는 안 변하거든. 안 변하고 99.9%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도금반지는 좀 지나면 색깔이 다 변색이 되고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이라고 있습니다.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항상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항상 하지, 현상이죠. 모든 현상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한다라는 뜻이 재행무상이라는 겁니다. 삼법인 중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변한다 여기에서 끝이 나버리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요새 이제 산수유서부터 저 밑에는 개나리도 피고 동백꽃도 다 피고 뭐 지금 꽃이 목련도 전부 봉오리를 다 맺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돌이냐면 변하는 돌이거든요. 변하는 돌이 속에 아름다움도 있단 말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나도 여러분들도 변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변한다라는 것은 창의성, 창의성, 진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 수 없다. 변하는 것에는 머물 수 없다.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면과 창의적인 면과 진취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나는 머물 수 없으니까 안 머문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의성, 진취성, 긍정성, 무한한 가능성, 정말로 진선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쭉 하면 가짜 속에 진짜가 있고 진짜 속에 가짜를 그대로 머금고 있다. 그것을 이제 둘러보지 않는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9쪽, 아니다, 27쪽이죠. 27쪽. 우리 주위에 변한다라는 것은 이제 연기법인데, 인과 연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그거 하게 하면, 지금 서연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예요. 근데 서연이가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서연이가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요. 왜 엄마가 됐나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인연과 조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엄마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도 다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그 이름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이름,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연기로 해서 일어난다. 연기로. 자, 27쪽.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형이 에어컨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봅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로 인해 일어났던 불쾌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의욕도 살아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잘 관찰해 봅시다. 에어컨을 켜려면 우선 전원에 연결해야 되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찬바람을 만들어야 온도가 내려갑니다. 에어컨이 작동해서 우리가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더하여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찬바람, 온도 내림, 시원함과 쾌적함 등이 아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상호작용적입니다. 내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하여 상호작용적으로 일어납니까? 예. 우선 거기까지 해보죠.
아니, 저기, 지하철에는 벌써 에어컨 다 키대요. 에어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한 달 이내로 에어컨을 킬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요새는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가지고요. 에어컨,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키는데, 에어컨을 키면 무더위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불쾌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의욕도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더우면 못 견디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관찰해 보자 이 말입니다. 관찰하면은 에어컨을 키려면 우선 전원에 연결돼야 되고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찬바람을 만들어야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작동해서 우리가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결합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정전이 되어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찬바람, 온도 내림, 시원함과 쾌적함 등이 아예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느끼거나 이것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내 생각도 어떻다 저떻다, 감정도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인연과 조건이 상호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결과치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좋다, 저거 참 좋네 이러면은 그 좋다는 생각이 어째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의 경험치에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인식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러 무엇을 보고 그것이 내 감촉에 좋다고 느끼면 그것이 저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직접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이러한 것은 장미는 정말 참 아름답네 하는 것이 시계 저장이 되고요. 그럼 자료로 딱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장미 이러면 아름다움, 참 좋은 꽃, 아름다운 꽃 이렇게 딱 자료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또는 생각해서 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컴퓨터에 만약에 저도 이제 이게 법회를 하고 이러니까 이 법회 자료를 전부 다 이제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럼 내가 뭘 찾고 싶어. 그럼 그거 이제 검색어를 딱 이렇게 치면 자료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과 감정, 이런 옳고 그름,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가 뭐 옳다, 그르다, 그는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나면 그 자료에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화가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화가 사라지거든요. 화가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없지만 화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 현상이라서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선을 하고 선정을 닦느냐? 왜 자선을 하고 선정을 닦아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나의 자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벗어나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늘 내 자료 속에서 내가 무엇을 눈으로 탁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자료가 쫙 나와.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상충이 되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쭉 나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면,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물론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한다거나 학생을 가르친다거나 이러한 그 지식적인 기술적인 것,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뭐다? 자기의 자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지금 우리가 오늘은 뭐 바깥에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또는 이렇게 추운데 안에는 온도가 아주 쾌적하고 상태가 좋아. 그거는 뭐다? 거기에 인연과 조건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면 내가 그런 말하자면 좋은 조건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우선 에어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의 부품을 조립해서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 원료, 생산 설비, 유통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과 그 에어컨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모든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에어컨은 단지 하나의 기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과 동물의 총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정말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런 문명기기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나 또 지식, 또 인형, 또 문화, 또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생명체들도 그 환경과 결합이 돼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억 천만 년, 수천만 년을 거기에 알맞게 진화가 돼 오면서 이렇게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다 상호 이전적으로 결합을 해서 일어나는 연기죠. 연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어컨을 켜서 정말 쾌적하게 공부도 잘하고 있고 바깥이야 덥든지 말든지 난 기분 좋게 있어. 그렇죠. 또 서연이 같이 아기를 키우면 아기들이 더우면 너무 땀띠가 나고 애들이 막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더욱더. 근데 에어컨을 켜놓으면 애들이 땀띠도 안 나고 잘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요 에어컨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에어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것은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의 부품을 조립해서 에어컨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에어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없었지만 이름도 없었어요. 그렇죠. 기계도 없었지만 이름도 없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 이름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이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찬바람이 나와서 더위를 식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하고 원료, 생산 설비, 유통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물자도 많이 들어가죠. 또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와 그 에어컨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모든 과정이 이 에어컨 한 대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다 하고 그것도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모든 과정도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어컨은 단지 하나의 기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사고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기 스마트폰 엄청나게 보고 있죠.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입니다. 모든 인류의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의 총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 사람들 이런 것이 합해진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집합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먹는 말하자면 밥이 되려면 쌀이 날려면 어찌해야 되나? 쌀이 나면 지 혼자 쌀이 나지 않죠. 논을 갈아야 되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또 물을 대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도 좀 안 와야 되고 또 결실을 하면 그걸 추수를 해야 되고 추수해서 그거의 유통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쌀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쌀을 사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또 밥을 지어서 그래야 밥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뭐다? 정말로 감사의 덩어리인 거라 공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물건들, 물자들을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굉장히 절약할 것이고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세상의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다.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 물, 할 것 없이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이게 연동이 되어 있다, 연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이러한 만약에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환경을 파괴를 안 하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그러지 않을 거라요, 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지만 잘 하면 그만이고 몸뚱아리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 그거 왜 그러냐? 그것도 인연과 조건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인연과 조건인 세상이 그렇게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다. 일체의 모습다. 내 몸뚱이부터 시작해서 내 몸뚱이가 유지를 하려면 온갖 음식을 다 먹어야 내가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먹어야 되고
일단은 숨을 쉬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뭐 어쩌고 내 몸뚱아리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연과 조건들이 맞아 상호 이전적으로 도왔을 때, 연기로 일어났을 때 내 몸뚱이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만약 에어컨의 부품을 해치한다면 어떨까요? 에어컨이라는 기계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해체하는 부품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에어컨이란 에어컨 부품을 조립해서 하는 기계의 핵심 이름입니다.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어컨 실체가 없다, 이름뿐이다, 자체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계절이나 기후, 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생각, 감정들도 상호작용으로 생겼다 사라진다. 즉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라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기로 태어났다, 청년이 되었다가 노인이 되고 결국 죽음을 맞아 몸이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라고 불리는 내 몸을 관찰해 봅시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죠?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 없지요?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부품을 해체를 해요. 부품을 해체를 하면 에어컨이라는 그 이름과 이꼬로 되는 기계가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어컨을 부품을 해체해버려. 그러면 부품을 해체를 하면 그 부품 하나를 보고 에어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품을 결합했을 때 에어컨이란 이름을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액정화면 이런 거 뭐 카메라 이 안에 칩 딱 분리를 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기계가 없어요. 그렇죠? 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어컨이라는 그 이름에 붙일 만한 그 실체가 있느냐, 그 이름과 이꼬로 되는 실체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딱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어컨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그 기계와 에어컨은 이꼬르가 아니죠. 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붙인 하나의 그 말마디죠. 저 기계 이래갖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 이렇게 하죠. 에어컨.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름을 붙이는데 왜 이름을 붙이냐?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의 노예가 돼.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고를, 감정을 그 이름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제가 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저를 가만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이주유, 이게 뭐야? 이거? 변하는 도시. 니는 알고 있구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심행이 손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죠. 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선호도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금방 한번 물어볼게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일심행이 손을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손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우리 다 이름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제로 보지를 않고 그냥 이름으로 본다. 일심행이 왔다 갔다 하네. 일심행 손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러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실제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물이나 사고, 감정을 이름에 의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똥? 되게 더럽네. 똥 하면 더럽다. 불 하면 뜨겁다. 저절로 생각을 딱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막 생각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름으로 내가 사고하고 이름으로 자 중생이다 부처다 이것도 다 이름이에요. 그렇죠? 옳다 그르다도 이름이에요. 선이다 악이다도 다 이름이에요. 밝다 밝다 어둡다 이것도 다 이름이에요. 언어 문자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의 말하자면 인간들의 소통을 위한 도구죠. 도구인데 그 도구가 모든 인간을 지배해버려. 그래서 인간이 그 이름에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돼서 막 그 이름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이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떠난 본래 우리 본성의 자유로움 그것을 깨닫기 위한 거죠. 그걸 깨닫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 공부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자료로 이름이죠. 이름으로 이때까지 놀아라. 요새 더 심하죠. 이름으로 막 놀아나는데 이름으로 놀아나지 않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깨닫는 것, 본성자리를 되밟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하고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대로 있어. 본래 그대로. 그래서 나의 그 본래 그대로 있는 본성을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다니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린 나의 본성을 되밟히는 것. 그래서 되밟힌다고 하는 겁니다. 되밟힌다. 본래 나의 본성이 늘 그대로 있지만 나는 그 이름자, 모습을 쫓아다니느라고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가짜인 줄 알아서, 변하는 줄 알아서 그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깨닫는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림선언에 오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보림선언에 왜 왔지? 무슨 공부를 하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아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깊이 깨달을 때까지도 늘 사유를 해야 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제가 서연이 얘기를 했죠. 제가 서연이 처녀 때부터 쭉 봤는데 서연이가 본래 엄마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서연이는 누구누구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잖아.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근데 엄마가 되려면 내가 낳았던 자녀든 내가 안 낳았던 자녀든 하여튼 자녀가 있어야 엄마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연이는 지금 엄마라는 이름이 더 붙었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일심행이 선원에 오면 선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해요. 집에 가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해요. 남편한테는 마누라 이름으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또 우리 손자들한테는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해요. 또 형제들한테는 동생이든 언니든 그죠? 이렇게 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모, 고모, 하여튼 이웃 사람, 내가 어디 단체에 가면 또 거기에서 또 이름이 붙어. 한 사람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으로 자기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이꼬르 나입니까? 그 이름 이꼬르 나이냐고. 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름과 내가 일심행, 이 몸뚱어리를 보고 일심행이라고 하죠. 일심행이라고 하는데 요 일심행 이꼬르 일심행을 왜 붙였을까? 이름을 저 여자, 저 사람 이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근데 그 이름에 내가 그 이름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이름을 가지는데 내 본성은 본래 하나라. 내 본성은 하나라. 근데 그 이름에 따라서 역할은 하지만 그 이름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좌선할 때 어떻게 하죠?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품자리 하나만 딱 가지고 좌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절이나 기후, 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생각, 감정들도 어떻게 다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툭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모든 사건도 반드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나의 감정, 너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들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우리가 한일전, 일본과 뭐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본과 붙으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죠. 그 선수들도 일본하고 붙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 마음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특히 이제 우리 세대는 좀 더 그렇지만 그 밑에 세대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이러한 그것들이 저 밑바닥에서 자료로 전부 어떻게 됐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그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또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말 불교 공부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공식을 시키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뭐. 싫다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지 내가 그렇게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전부 옳다, 그르다,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한다라는 그 말을 많이 쓰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많이 쓰는데 실제로 변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면 잘 모릅니다. 변하는 게 뭐니? 물질이나 물건이 현상이 이 A라는 현상에서 B로 변하는 거?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한다. 변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한다라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군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나의 몸입니다. 내 몸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 몸이 중요하냐? 나는 내 몸을 나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은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모습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그 변하는 모습인 몸을 나라고 동일시를 해서 계속 뒤바뀐 생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변하는 것 중에서 나의 몸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5분 쉬었다가